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도 하며 누구는 이것이 귀신의 짓이다, 귀신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집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14가지 현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집에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물건을 건드리거나 움직이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혹은 굉장히 늦은 어두운 밤, 고요한 집에서 냉장고나 전자기기의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닫히는 문입니다. 바람이 닫은 거... 바람에 의한 문 닫힘이 아닌 그냥 저절로 문이 쾅 하면서 닫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영들이 소리를 들을 사람에게 자신들이 주위에 있다고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자고 일어난 후 집 안의 가구나 접시, 물건 등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면 귀신들의 장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런던에서 늙은 노인 혼자 사는 집에 4개의 세트로 된 소파가 노인을 못 나가게 방문 앞에 겹겹이 쌓여져 노인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공중에 뜨는 물건입니다. 물건들이 공중에 뜨는 현상은 귀신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하거나 물건이 사람을 향해 날아오는 현상 등을 말하는데 흔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전자기기 또는 전구 등이 이유 없이 고장나거나 계속 전원이 나간다던가 소리가 혼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등의 현상도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반려동물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에 의해 놀라 뛰쳐다닌다거나 공격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귀신을 보고 놀라서 혹은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건전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들의 건전지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영적인 무엇인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는 첫 번째와 유사한데요. 다른 점은 예를 들어 집에서 달그락거리는 혹은 꿀꺽거리는 물 마시는 소리가 난다면 전혀 이상한 소리가 아닐 겁니다. 집에 가족들이 낼 수 있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누군가 물 마시는 꿀꺽 소리가 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이 현상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 롤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든지 방바닥을 걸을 때 나는 쩍쩍 소리가 들렸다든지 하는 등의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누군가가 쳐다보는, 만지는 느낌입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만진다는 느낌이 들면 귀신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누가 쳐다보는 건 엄마? 11번째는 무엇인가 눈에 보일 때입니다. 어두운 방이나 복도에서 무엇인가 보였다 사라지면 그것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현상으로 귀신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집안에서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입니다. 집 안의 어느 한 부분이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갑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자주 바뀐다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합니다. 12번째는 알 수 없는 냄새입니다.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귀신이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악귀들은 심한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13번째는 멍이나 긁힌 자국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전에는 없던 멍이나 긁힌 자국이 있다면 자는 동안 귀신이 몸에 해를 입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마지막은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요. 투명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라고 합니다.
14가지의 현상 중 몇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겪어본 것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입니다. 꿈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것들은 몽중몽, 루시드 드림이 있죠. 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몽과 흉몽. 모든 사람들이 길몽을 꾸길 원하겠지만 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악몽을 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때 사용하는 베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베개와 누울 공간만 있다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난 것이죠. 먼저 자기 전에 발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는 이 방법의 성공 확률을 더욱 올려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발은 귀신들이 좋아 그냥 그런 거 없고 베고 자야 할 베개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알람시계 또는 휴대폰으로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둡니다.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성공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꺼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평소와 같이 잠을 자면 됩니다. 그리고 알람을 듣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악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베개를 원하는 만큼 밟은 뒤 다시 잠에 들면 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밟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1에서 2회는 약한 악몽을 꾸고 3에서 6회는 중간 단계의 악몽, 7에서 9회는 강력한 악몽을 꾸며 10번은 가위에 눌리거나 굉장히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세모미님, 그럼 10번 이상 밟으면요? 10번 이상은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 악몽 꾸는 법을 실제로 해본 경험담이 올라왔었는데요. 처음부터 최대 단계를 하는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해 9번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글쓴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불법한 여러 관들이 코와 팔에 연결되어 있는 채로 글쓴이 방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가족 모두와 있을 때는 웃고 있는데 글쓴이와 단 둘이 있으면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고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글쓴이는 간호하는 척 관을 하나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목을 마구 쥐어뜯으며 낮은 목소리로 신음했다고 합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말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 네가 죽어야. 이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괴상한 꿈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한 채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뭔가 꿈에서 아직 깨지 않은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기분에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고개를 들자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크고 새파란 얼굴이 너가 죽어. 너가 죽으라고.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9번 밟았는데 이 정도면 10번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후로 2번 다신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커뮤니티에서 8번 밟은 사람의 경험담을 보았는데 글쓴이와 유사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꿈에서 깼을 때 새파랗고 큰 얼굴이 보였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만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혹시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령술과 같은 오컬트를 주제로 하는 영상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영화나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저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했는데요. 애교 수준의 간단한 저주부터 대상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끔찍한 저주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15가지의 저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주 방법은 붉은 피를 이용한 저주입니다. 준비물은 티슈, 붉은 물감 혹은 피, 물감 또는 피를 담을 바가지 혹은 통, 저주할 사람의 사진, 길이 15cm의 초 4개입니다. 장소는 화장실이나 창고, 작은 방과 같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면 되는데요. 위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00시가 될 때까지 저주를 행할 장소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양초 4개를 동서남북으로 두고 불을 붙입니다. 약 1분간 사진을 노려보며 원한을 내뿜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저주 대상을 보며 온갖 나쁜 생각과 진심을 담아 저주를 기원하면 됩니다. 1분이 지나면 사진을 양초 가운데에 두고 준비한 붉은 물감이나 피를 쏟아줍니다. 당연히 붉은색 물감보다 피가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다 들이부었으면 티슈 5장을 뽑아서 사진을 구기며 휴지로 감싸줍니다. 사진을 감싼 휴지를 통 안에 넣고 티슈 전체가 붉게 물들게 한 후 그 휴지를 꺼내 밖에 나가서 휴지를 불태우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팔각의 저주인데요. 아마 가장 간단한 저주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정팔각형 모양의 종이를 준비합니다. 삼각형 하나하나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정체 모를 다수의 무언가에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주 방법은 쓰레기통을 이용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저주들이 시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오긴 합니다만 특히 이 저주 방법은 부메랑처럼 나에게도 저주 효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을 동방 저주 효과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저주 대상에게 저주가 실패했을 경우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이 저주 방법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저주 대상의 물건 혹은 신체의 일부 3개, 못 먹는 음식, 거미, 뱀, 칼날 중 택일, 쓰레기 봉투, 저주의 대상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4번씩 양면에 쓴 종이와 흉기, 취사 도구를 준비해줍니다. 저주 대상의 물건 혹은 신체의 일부를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끓는 물에 못 먹는 음식, 거미, 뱀, 칼날 중 준비한 것을 넣고 1에서 2분간 더 끓여줍니다.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은 종이와 물건, 두 번째 준비물을 함께 쓰레기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를 흉기로 찌릅니다.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집과 1m 이상 떨어지며 저주 대상의 집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넣어주면 저주는 끝나게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저주를 걸 사람의 집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할 것, 작은 방이나 창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귀신과 악마의 힘을 빌리는 저주입니다. 귀신을 원한다면 새벽 1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해주면 되는데 새벽 3시 이후로는 점점 위력이 줄어드는 점 참고하세요. 악마를 원한다면 밤 11시에서 11시 59분 사이에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양초 4개와 저주 대상의 소지품이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 종이, 소금물, 실행자 본인의 피입니다. 준비한 양초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놔줍니다. 저주 대상의 물건을 소금물에 1분 정도 담궈둔 후 종이에 자신의 피 3방울 정도 흘려줍니다. 소금물에 담가둔 물건을 피 묻힌 종이로 돌돌 말아주세요. 준비 장소와 약 18m 떨어진 곳에 가져가서 땅 깊숙이 묻거나 태우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태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금물을 전부 붓고 저주가 성공하면 그날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 장소로 가 칼을 떨어뜨리고 오십시오.
만약 저주가 되돌아오거나 효과가 없을 시엔 그 장소로 최대한 빨리 가서 절을 3번 하고 음식을 그 장소에 파묻고 오면 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주를 하는 도중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조심하십시오. 그 장소로 다시 갈 때에는 최대한 조심하십시오. 악마 혹은 귀신에게 빙의 될 수 있습니다. 저주를 한 다음날 여러분의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면 다음의 방법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준비 장소에서 아무 그릇의 4분의 1 정도 붉은 물감을 담습니다. 두 번째, 그릇에 담긴 물감에 손을 담그고 빼내어 장소에 물감을 뿌려줍니다. 만약 위 방법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그 집을 떠나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신사발을 이용한 저주입니다. 이번 저주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위험한 만큼 잘만 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와 빨간 펜을 준비해주면 되는데 되도록 사인펜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도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도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종이에 펜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가득 차게 그려주세요. 이때 천천히 그리면서 분신사발을 계속 외워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분신사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이 딱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우리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안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귀신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요. 귀신을 보지 않은 채로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나면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2분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이때 절대로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다 끝이 나면 종이는 흙을 묻혀 완전히 데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피를 이용해 사람의 영혼을 봉인하는 저주입니다. 문라이트라고 불리는 저주법인데 서양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준비물은 자신의 피,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 거울이고 붓은 없어도 됩니다만 있으면 편할 것입니다. 준비한 피를 조그마한 병에 담고 피를 이용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거울을 문양 중앙에 두고 그 위에 머리카락을 올려줍니다. 머리카락에 피를 조금 떨어뜨리고 주문을 외워주십시오. 나를 깨운 것은 너희니 책임질 수 없다. 난 자비란 없다. 달이 뜨는 날 달은 변할 것이며 너는 그날 달에 사무치게 되리. 주문을 다 외웠다면 남은 피를 음식에 한두 방울 정도 섞어 저주 대상에게 먹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저주와 다르게 하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여우의 피를 사용해야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V자극기라는 저주입니다. A4 용지와 붉은 펜을 준비하고 종이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4번 적습니다. 다 적고 나면 붉은 펜으로 모든 글자를 한 번에 지나가도록 V자를 그리면 여러분은 당당해지고 저주 대상은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시간상 나머지 저주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장난이던 아니던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입니다. 지난주에 7가지 저주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은 6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장난이던 아니던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주법은 홈메이드입니다. 준비물은 천과 빨간실, 소금물, 쌀, 저주 대상의 소지품이나 신체의 일부, 종이컵과 종이,
뾰족한 것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청과 빨간 실로 인형을 만들어줍니다. 인형 안에는 쌀과 여러분의 피 몇 방울, 대상의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를 넣어주세요. 최대한 화났던 일을 생각해주시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피는 준비한 뾰족한 것으로 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소금물을 종이컵 여러 개에 나눠 담아줍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가운데 인형을, 주위에는 종이컵을 놔둔 후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기 전에 소금을 몸에 뿌리거나 소금물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의 의미로요. 무튼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분노와 화를 담아 땡땡이의 불행을 기원합니다. 내가 즐긴 목숨을 유지할 동안 그의 영혼은 영원히 이 매개체 안에 붙들려 있을 테고, 내가 죽어서도 그 영혼은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평생 묶어두겠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시고 부디 내게 영혼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 주문은 고대 헬라어를 풀이한 것으로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고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외워야 합니다. 화났던 일을 계속 생각하며 외워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저주의 의도와 감정을 상기시키고 충분히 했다 생각되면 눈을 떠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푹푹 찌릅니다. 단, 인형에 소금물이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은 혼이 도망가지 못하게 결계를 치는 역할이며 닿는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형에게 침을 뱉거나 눈을 파는 등 인연을 훼손시켜주면서 마지막 저주문을 외워줍니다. 나는 땡땡이를 태웠지만 이것은 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옥불이며 그는 지옥불에 달궈질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통이 신음할 것이고 죽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문을 다 외웠다면 인형을 소금물에 푹 담궈줍니다. 소금물에 고춧가루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 후 젖은 인형을 최대한 집에서 먼 장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태워야 합니다. 공공 화장실 같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은 재는 변기에 버려 내려주시면 되고 내려가는 동안 저주의 말들을 해줍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금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낀다면 그 저주는 고스란히 시전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9번째는 마법진을 이용한 저주입니다. A4 용지 한 장과 라이터 또는 성냥, 빨간 크레파스나 볼펜, 일반 연필,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 저주는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해야 하며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의사항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정체를 알게 되면 실패하거나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니 주의하십시오. 준비가 끝났으면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른 종이 중 한쪽에 저주 대상을 그립니다.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목구비와 머리카락의 형태, 팔, 다리 정도 전체적인 형태는 그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왜 저주하는지 생각하며 아팠으면 하는 부위를 빨간 펜으로 3개 그어줍니다. 남은 다른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화면에 보이는 진을 그려주시고 중앙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준비한 그릇 위에 저주 대상을 그린 종이를 태우는데 종이가 타들어가는 동안 나의 원한을 너에게 보내니 날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해줍니다. 다 타고 나면 그릇에 재가 있을 텐데 이 재를 진을 그린 종이 위에 올려놓고 아까 저주한 부위를 되새깁니다. 재가 올라간 진이 그려진 종이는 접어서 보관해두며 되도록 재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 대상이 평소에 자주 다니는 장소에 그 재를 뿌려줍니다. 이때 진이 그려진 종이는 절대 버리거나 태워서는 안되며 따로 보관해주세요. 효과는 저주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저주는 푸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저주가 되돌아왔거나 저주를 그만하고 싶을 때 진이 그려진 종이를 사용합니다. 저주를 할 때와 동일한 시간대에 저주한 재를 뿌린 장소에서 진이 그려진 종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정화수나 성수에 재를 넣어줍니다. 탁해진 성수를 인적 드문 땅에 뿌려주면 됩니다. 열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는 저주입니다. 준비물은 가위와 피가 어렵다면 붉은 물감도 괜찮습니다. 송곳과 진의 시체, 진,
붉은 초 5개, 저주 대상의 얼굴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합니다. 되돌아오는 리스크가 없는 만큼 조건은 까다로운데요. 초승달이 뜨는 날 달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붉은 물감이나 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 안에 별이 들어간 진을 그려줍니다. 크기는 상관없으나 초를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사진이나 그림을 별 가운데에 놔둔 후 가위로 진의 시체를 토막내줍니다. 토막낸 진해의 한 조각을 사진 속 머리 위에 놓습니다. 진해와 함께 사진을 송곳으로 찔렀다면 별의 모서리에 초를 놔주세요. 진해 시체와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물들 때까지 자신의 피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피를 못 내겠다면 물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보며 주문을 외우며 끝납니다. 달의 정령이여 나를 봐주세요. 달의 정령이여 피를 바치옵고 달의 정령이여 나 맹세하오니 달의 정령이여 이를 저주하시옵소서. 11번째는 간단한 저주입니다. 효과는 하루 만에 볼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명을 저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은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하얀 종이를 손바닥만하게 오린 후 빨간 펜으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구기고 불로 종이를 태우고 남은 재를 창 밖으로 뿌려주면서 저주 대상을 생각하면 끝납니다. 12번째는 고대의 저주입니다. 먹물, 붓, 한지와 바늘을 준비해줍니다. 한지에 먹물을 묻힌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려 넣습니다. 별 중앙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씁니다. 자신의 손을 바늘로 찔러 종이에 피를 4방울 떨어뜨립니다. 정확히 4방울만 종이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디스 바르토이 라는 주문을 외우면 되는데요. 주문을 외운 후 한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야 합니다. 단 종이가 구겨지면 안 되며 매일 그 종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가 한 방울씩 없어질 텐데 저주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주한 대상에게 4가지의 불행과 고통이 찾아갈 것입니다. 13번째 저주는 콜로티스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저주인데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 그리고 종이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과 상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은 뒤 A4 용지 혹은 얇은 종이에 놓고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주문을 외우는데요. 월색이 일어나는 밤 나의 저주에 응하리라. 내가 증오하는 자는 나의 분노에 타들어가리. 하늘이여 나의 맹세의 저주를 걸어주시옵소서. 저주를 걸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저주를. 그 후 A4 용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별을 그려 진을 만듭니다. 그 위에 머리카락을 일자로 놓고 종이를 4번 접습니다. 접은 종이는 증오하는 사람의 집에 숨기거나 그 사람의 마당에 심어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때 너무 가까이서 저주를 걸면 저주가 얼마 자신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14번째 저주는 일본에서 유래된 저주인데요.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을 구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하얀 종이에 빨간색으로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종이 위로 대상의 머리카락을 세로로 놓고 그대로 종이를 3번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태워버리면 끝이 나는데 저주의 효과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주는 빨간 인간 파란 인간 저주입니다. 이쑤시개 여러 개와 A4 용지 한 장,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준비해줍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잘라주세요. 잘린 2개의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한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인간을 그립니다. 뒷면에는 인간의 뒷모습을 그려주고 뒷모습의 저주 대상의 이름을 씁니다. 나머지 한 장의 종이에는 파란 펜으로 인간을 그리고 이 전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쑤시개를 빨간 펜으로 그린 인간에게 마구 꽂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두고 파란 펜으로 그린 인간은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 잿가루를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잘게 부셔 풀숲이나 산 같은 곳에 버려주세요. 이 잿가루가 눈에 띄게 된다면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장난이던 아니던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한 번 시작한 이상 끝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오던 온전히 여러분의 책임이니까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였습니다.